지난 83년 칼기 대참사 이후 또 하나의 대연 항공 사고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전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와 탑승자 명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대한항공 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최창녕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창녕 기자. 네네, 전해주세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전 9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를 떠나서 서울로 오던 보잉 707 대한항공 858편이 오후 2시에 방콕과 연락을 취한 뒤에 버마 랭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네. 858기는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오늘 오후 방콕에서 중간 급유를 마치고 서울 도착은 밤 8시 도착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오후 2시에 방콕과 연락을 취한 이후 서울로 향하다가 랭군 상공에서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네. 이 비행기 KE858편에는 외무부 이락 총영사 강석재 씨 등 외무부 관리 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대한항공은 김포항 신축 건물 2층에 긴급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ICAO 즉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협조해서 대한항공 비행기의 위치 파악과 함께 승객들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곳 대한항공 국제화물 운송 사무실에 마련된 사무실에는 탑승객까지 50여 명이 몰려와서 탑승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다소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 비행기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주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 있었던 남광토건과 현대건설, 동아건설 근로자 약 6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정우개발의 아부다비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일부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곳 대한항공 사무실은 전 직원이 긴급 소집돼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대한항공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대책본부가 마련된 김포공항 국제운송부에는 밤 8시 이전부터 가족들이 도착 시간에 맞춰서 연락이 없자 밤 8시 이전부터 와서 가족들의 소재를 물어보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이 시간 현재 외무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무부의 정동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동영 기자. 네, 외무부입니다. 외무부는 칼기 실종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관계부서 전 직원을 즉각 비상 소집하고 박상용 차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외무부는 실종된 칼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버마의 랑군과 기착 예정지였던 태국의 방콕 현지 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서 칼기의 행방과 소재를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외무부는 이 훈령에서 만일 실종된 칼기가 버마 인접 지역이나 바다에 추락했을 경우를 대비해 주재국 정부에 항공기의 구조 수색 등 협조를 긴급히 요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외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에도 긴급 전문을 보내 칼기 실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칼기 탑승객 가운데 강석재 주 이라크 총영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석재 총영사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아부다비에서 칼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부에서 MBC 뉴스 정동영입니다. 실종된 대한항공기에 관련된 속보입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실종된 여객기가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납치됐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여객기가 엔진이 4개이기 때문에 추락했다면 추락 과정에서 방콕 관제탑과 교신이 가능했을 텐데도 추락에 관한 교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추락보다는 납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는 결국 추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칸차나부리 지역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방콕에 특파된 이형규 특파원이 보도해드립니다.
태국과 버마의 국경지대에서 추락한 코리안 에어라인 제858기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태국 경찰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사고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knew already that many villagers heard the explosion. Yes, we have just learned that there were some people who saw a plane low over the mountains. As I said, they have been conducting the search since yesterday. They are unable to search from the air with the helicopters and the airplanes because there are very low clouds and the wind is very strong. There is no rain. They have been searching on foot through the jungles and the mountains. They have found some pieces of the wreckage, but not the main crash site. They don't know if there are any survivors or not. 대한항공 대책본부는 오늘 태국 내무성으로부터 칼 여객기가 추락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남신 기자,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항공 사고 대책본부입니다. 대한항공 측도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가족들에게 실종된 여객기가 태국 칸차나부리에서 추락했다는 태국 내무성의 발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군수 사고 대책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대한항공 소속 858편 실종 항공기는 태국 내무성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방콕 서쪽 128km 지점인 태국 감찬부리 부근에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사고 원인, 실종자 유무 등은 판명되지 않았으나 내무성 소속 수색대가 이 지역에 접근 중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오전 태국에 급파된 대한항공 사고 조사반은 태국 정부가 추락 예상지인 칸차나부리에 수색본부를 설치하고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오늘 저녁 서울 대책본부로 알려왔습니다. 합동조사반은 동원된 헬리콥터가 악천후로 되돌아왔으며 오후에는 육상 수색대를 파견했지만은 이 지역이 버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험준한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추락 예상 지역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수색 활동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라고 보고해왔습니다. 이 같은 현지의 연락에 따라 대한항공 측은 추락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소형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보낼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대책본부는 조중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장례 절차와 보상 문제 등 사후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3층 강당에는 아직도 탑승자 가족 100여 명이 남아서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애타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고대책본부에서 MBC 뉴스 하남시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상 기류에 휩쓸리거나 기체의 결함 또는 폭발에 의한 추락 등 3가지로 추정돼 왔으나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KE858 여객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1분 한마디 교신도 없이 순식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승객들이나마 무사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납치됐을 가능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이제는 추락이 확실해졌고 추락의 원인도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칸차나부리 지역 태국 원주민들이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태국 국영방송이 전했는가 하면 대한항공도 공중 폭발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37,000피트 고도에서는 엔진이 다 문제가 있더라도 루그라이다식으로 제발로 활공을 해서 뱅콕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707의 비행기입니다. 이것은 조종사가 전혀 아무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신호도 내주질 못한 가운데서 추락이 됐다는 것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테러에 의한 폭발이 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을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중 폭발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러범들이 항공기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은 사고기의 출발지와 경유지가 모두 테러 분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동 지역이고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
또 최근 일본 적군파 2인자 마루오카의 체포에 따른 적군파의 동요로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외부에서 날아온 폭발물이 기체에 명중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폭발물은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사고 지역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공산권 국가와 가까운 지역이어서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우호 국가인 태국과 버마 영공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기체 결함이나 또는 기체 내부의 사정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입니다. 취항한 지 17년이 넘는 사고 비행기는 최근 부품 수급이 원활치 못해 필요한 부품을 다른 노후기에서 조달해왔고 오랜 기간 국내선 취항에 따른 잦은 이착륙으로 기체 외피 손상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문점과 가능성은 앞으로 블랙박스가 회수되면 모두 풀리게 되겠지만 사고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밀림이 빽빽한 지역으로 이 블랙박스의 회수도 현재로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성입니다. 추락한 칼기에 탑승했다가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린 2명의 일본인은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바레인 당국에 체포됐다가 자살을 기도해서 1명이 숨짐으로써 사고기는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서 공중 폭파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일본 그리고 바레인 정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두 일본인을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 잠깐 연결합니다. 나정화 기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무부의 칼기 사고 대책반장인 박수길 제1차관보는 조금 전 발표를 통해 칼기 추락 사고의 폭발물 장치 범인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녀 2사람을 바레인 정부 당국이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보는 일본 여권을 소지한 69살 하찌야 시니찌와 30살 하찌야 마유미는 검거 직후 캡슐로 된 독극물을 먹고 시니찌는 사망했으며 마유미는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본인 남녀 가운데 마유미는 제일 한국인 여자의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본 당국은 보고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의 사주를 받은 조총영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무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오늘 새벽 1시 하찌야 시니찌와 마유미 등 일본인 남녀 2명이 바그다드에서 탑승해 아부다비에서 내렸으며 그 직후 바레인으로 떠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주일 대사관에 이들의 신원 확인을 지시하는 한편 주 바레인 대사관에는 이들의 소재 파악을 지시하고 이 두 남녀를 직접 만나서 기내 상황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동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바레인 대사관의 김정기 서기관이 리전시 호텔로 찾아가 면담한 결과 시니찌가 노후에 딸을 데리고 여행 중이라면서 곧 로마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시니찌의 여권에는 이상이 없고 마유미가 본래 남자에게 발행하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주 바레인 일본 대사관과 우리 대사관 측이 바레인 당국에 이들의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바레인 당국은 즉각 로마로 가기 위해 RJ607편 비행기에 탑승한 이들을 체포 구금해 조사하던 중 이들이 캡슐에 든 약물을 먹고 쓰러져 바레인의 사루마니아 국립병원에 긴급 후송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들 일본인 남녀가 바레인 공항에 나갔을 때 가방 하나도 없는 맨몸이었다는 사실과 체포 후 자살을 기도한 점 등을 미루어 칼기 추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바그다드에서 칼기를 타고 아부다비까지 갔을 때 안전 좌석이 7A와 7B로 비행기 앞 탑승구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이 좌석 밑에 폭발물을 놓아두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조종석 부근을 포함한 비행기 앞부분이 터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조종사들이 전혀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무부는 이들 일본인 남녀의 신병을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인수해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규약에 따르면 항공기 테러범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MBC 뉴스 나정화입니다. 일본 정부 당국은 오늘 추락된 칼기에 탑승했던 일본인 남녀 2명이 아부다비에서 내린 뒤 바레인으로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관련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김승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今現時点におきましては
邦人2名がアブダビで降りたという事実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他のにつきましては目下事実関係を調査中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이 보내온 통보 내용을 보면 일본인 남녀는 칼기 사고 전부터 바레인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칼기를 타고 아부다비에서 내린 뒤 다시 걸프 항공 3호선 편으로 바레인에 도착, 한 호텔의 묵고부터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바레인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인 남녀는 오늘 아침 7시 로마로 떠나기 위해서 호텔에서 나와 바레인 공항을 향하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바레인 공항 경비실에서 출입국 관리 요원이 탑승권을 조사하는 사이 이 남녀는 담배 필터 안에 있던 유리 캡슐의 독약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사망한 남자는 여권에 69살 하치야 시니치로 기록돼 있었고 여자는 27살 하치야 마유미로 성이 같았습니다. 수사에 나선 일본 경찰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도쿄 시부야 집에 전화를 했을 때 녹음 장치로 가와사키로 이사 갔다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자가 실제 하치야 시니치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결과 여자에게는 여권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두 남녀는 나이 차이로 볼 때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가짜 여권을 소지했던 점으로 봐서 남매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문점은 일본인 남녀가 왜 칼기를 탔는지, 칼기에 탑승했을 때 행적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등등이지만 현재로선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레인 일본 여자의 진술이 나와야 지금까지 미스테리에 묻힌 사건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치안본부는 오늘 인터폴에 전문을 보내서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음독 자살을 기도한 일본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사고 비행기 탑승 경위, 경위지 등을 긴급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가명을 사용한 적군파일 가능성과 조총련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 주재 한국경찰과 세계 142개 인터폴 회원국의 추적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은 실종된 칼기의 수색 작업을 위해서 버마로 떠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3시간에 걸쳐 헬기를 이용해서 수색 작업을 편 조중훈 회장은 수색 헬기를 조종했던 프레타 센투크 중령이 한 언덕에서 추락 현장으로 보이는 형태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버마 쪽을 더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 강서구 등촌동 칼 연수원에 마련되어 있는 사고대책본부에는 200여 명의 유가족들이 3일째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테러범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뉴스를 통해서 사고 여객기에 탔다가 아부다비에서 내렸던 두 일본인이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접하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까지 억눌렸던 슬픔이 분노의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여객기가 아무런 소식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회사 측 설명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가족들은 결국 일본 적군파나 북괴 조총련의 소행이 분명한 것 같다고 입을 모으면서 다시 한번 가공할 테러 행위에 대해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사고대책본부는 태국에 파견된 현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태국 정부의 수색 구조 활동이 노후된 장비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펠컨 20 경비행기 한 대와 C212 경비행기 한 대를 현지로 보낸 데 이어 내일 헬기 2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원용 경비행기와 헬기들은 추락 예상 지점인 산악 밀림지대에 적합한 기종들이라고 설명하고 현지 수색본부가 태국 정부로부터 한국 비행기의 태국 내 비행 허가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근수 사고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지 상황이 좀 더 확실히 파악되는 대로 가족 대표들을 현지로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수속 절차를 회사 측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가족 가운데 12명을 대표로 선정해 합동 유령제와 보상 문제 등에 대해 회사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대책본부에서 MBC 뉴스 구본학입니다. 마유미를 호송한 특별기가 도착한 김포공항에는 불의의 테러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삼엄한 경비망이 펼쳐진 가운데 내의신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유미를 호송한 칼 특별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6분. 도착 즉시 장갑차 2대가 긴급히 특별기 좌우에 배치됐고 무장군인 30여 명이 10m 간격으로 늘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계류장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어 보안관계관 2명이 기내로 올라가 마유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건네받았으며 이때 특별기 오른쪽 화물칸이 열리면서 음독 자살한 신이치의 관이 컨테이너로 내려져 경찰병원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이때가 오후 2시 20분이었습니다. 사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로 채운 것으로 알려진 신이치의 관은 검역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어서 특별기 2번 문을 통해 마유미가 남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트랩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 돌발 사태에 대비해 배치됐던 무장군인들이 특별기 앞으로 밀집 배치됐고 사복정경들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느라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계류장에는 불의의 테러 사태를 막기 위해 앰뷸런스 3대와 승용차 10여 대가 마유미 수송 차량으로 위장 배치됐으며 실제로 마유미는 앰뷸런스에 탑승했다가 곧이어 흰색 승용차로 옮겨져 관계기관으로 이첩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마유미와 신이치의 유류품 사진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0년 이후 북한이 해외와 대남 공작에서 사용해온 수법을 그대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찌야 신이치와 마유미가 바레인 공항에서 자살용으로 사용했던 독약 앰플로 말보로 담배 필터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필터를 깨물면 청산 독가스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앰플의 크기는 지름 0.44cm, 길이 2.22cm이며 지난 83년 간첩 정해권이 사용했던 독약과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마유미가 소지한 수첩에는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계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수법의 점 표시 암호문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지난 85년 우회간첩 신광수가 사용했던 암호표와 같은 계열의 암호로 확인됐습니다. 마유미와 신이치의 위조 여권입니다. 이들의 여권에는 마유미가 마카오에 들렀던 사실과 신이치가 지난 84년 9월 서울을 들린 뒤 마카오로 향했던 행적이 드러나 있으며 가짜로 밝혀진 마유미의 예방접종 확인서도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유미의 허리용 코르셋은 강철심이 6개가 박혀 있어서 이 코르셋을 이용해서 폭탄을 은닉했거나 운반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밖에 5개국의 공용 여행자 회화책과 유고 지폐 그리고 유고 호텔 사용품 등 각종 유류품이 나와서 그동안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하동근입니다. 마유미에 대한 수사 준비를 해온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 1부는 검사 2~3명으로 칼기 사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관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고 바레인에서 수사 결과 칼 858편 추락의 뚜렷한 원인이나 경위 그리고 마유미의 국적조차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동 수사부터 새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실종 칼기의 잔해를 빨리 찾아내 일단 칼기가 폭발물에 의해 폭파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여기에 마유미의 자백과 2사람의 유류품 등에서 폭발물의 흔적 등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유일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있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 측이 칼기의 잔해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마유미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국가적 체면마저 손상될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성주입니다. 추락된 대한항공기의 구명보트가 처음으로 버마 화물선에 의해서 수거돼서 추락된 대한항공기의 잔해임이 오늘 공식 확인됐습니다. 방콕에서 유기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버마 화물선 타곤 1호는 지난 13일 오후 3시 랭곤 타보이간 항로상에 북위 13도 45분, 동경 97도 26분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항공기의 노란색 구명보트를 수거했습니다. 칼이라는 영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이 구명보트는 세로 20피트, 가로 10피트의 크기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재 버마 내무성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1호2호로 밝혀진 구명보트는 한글이 쓰여진 비상약품과 질소 충전기, 그리고 신호탄 등 모두 13가지의 유류품과 함께 수거됐습니다. 버마의 다곤 1호는 지난 12일 머구양을 출발 랭군으로 가던 도중 타보이와 몰빈 중간 지점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3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구명보트를 발견 수거해 어젯밤 랭군항에 도착했습니다. 권병현 버마 주재대사는 오늘 오후 버마 내무성을 방문해서 수거된 구명보트가 추락한 대한항공기의 잔해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편 수색 활동을 위해서 오늘 낮 인도 포트블레어 해군기지로 간 대한항공 조진건 사장은 수거된 구명보트를 갖고 전용 벨컨기 편으로 서울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랭군 대책본부는 잔해 일부가 수거되긴 했지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무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방코에서 MBC 뉴스 의철입니다.